안녕하세요, 리뷰한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사이트 네이버 카페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네이버 카페 헤더 영역을 했으면 오늘은 네이버 카페 본문 영역 일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영상이 길어질 수가 있어서 본문 영역은 약 2편에 의해서 한번 만들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영역이 바로 이 헤더 영역이었죠. 그래서 이 로고 부분, 요 메뉴 부분 했었는데 오늘은 그 원본 이미지 한번 보게 되면 이 슬라이드 부분은 따로 작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우선 임의로 이렇게 배치만 시켜 놓을 거고 이제 요 배너 부분 그리고 밑에 내 가입 카페 부분까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 대해서는 요 배너까지 다른 카페로 가는 이런 배너까지 만들어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좀 더 여유롭게 된다라고 하면 푸토까지 마무리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그러면 요 슬라이드 부분 한번 해보게 될 텐데 제 HTML 준비된 게 이 슬라이드 부분은 바로 요 영역이죠. 슬라이드라는 클래스를 제가 만들었었고 CSS 바로 또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슬라이드라는 클래스를 주면 우선 디자인 한번 더 볼까요? 오른쪽은 다 뚫려져 있죠. 그 말인즉슨 이 영역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이 슬라이드는 대부분은 앱솔루트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앱솔루트로 많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영역만 우선 이 영역만 우선은 지정을 해주고 이 부분은 그냥 이미지만 살짝 띄워주는 정도로만 할게요. 우선 뭐 띄워주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우선은 영역부터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영역에 대한 여백부터 해볼게요. 25픽셀에 나누기 2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5픽셀이 여백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러면 패딩을 12.5픽셀 넣어주도록 할게요. 좌측 한번 볼까요? 똑같네요. 그러면 좌우측 상하 좌우 전부 다 12.5픽셀로 여백이 들어가게 하고 그 이미지가 꽉 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차게 만들려면 이미지 사이즈를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은 이거는 임의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차후에 스크립트 작업이 들어가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임시 이미지로 한번 넣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로 사이즈를 우선 100%로 우선 넣어 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꽉 찬 화면이 나오도록 하겠죠. 이렇게 화면을 좀 늘리면 가로 사이즈는 더 커지죠. 예, 세로 모드로 하게 되면 좀 작아지고 해서 가로 100%라는 얘기는 이 디바이스 내에서 꽉 차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크기가 늘어나던 줄어든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너무 가로 모드로 했을 때 너무 크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최대 크는 이미지를 맥스 위드스 해가지고 최대 커지는 이미지를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어요. 뭐 500픽셀까지만 정해주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0에서 100%까지가 쭉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100%가 주구장창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가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게 맥스 위드스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조절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 배너 부분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부분 또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HTML 보게 되면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고 A 요소 하나로 만들었네요. A 요소 만들었고 이 이미지도 있어요. 우선은 클릭은 다 되어야 해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기기가 많이 작기 때문에 클릭이 여기 글씨만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역 전부 다 클릭 영역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링크는 크게 만들되 이 영역 자체 안에 또 다른 디자인을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곳에다가 제가 div를 만들어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HTML5에서는 A 요소 안에 블록 요소 올 수가 있습니다. A 요소 인라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을 만들게 될 거고 그리고 more라고 제가 클래스명 임의로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요 메인 쪽이죠. 클래스 메인이라고 두고 메인 안에 있는 more라고 따로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에 클래스 more가 있을 경우에 클래스 more는 A 요소죠. A 요소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블록 요소로 바꿔주게 되고요. 블록 요소는 전체 가로 사이즈가 100%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길이는 늘어날 테고 위아래 선을 주고 배경색 한번 줘볼게요. 위에 선이 지금 보시게 되면 많이 계단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계단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PSD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캡처를 하고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색상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하시고 임의의 색상을 지정을 하셔서
이렇게 색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 선 이렇게 넣어주고요. 배경색도 넣어줍니다. 배경색도 캡처를 받은 부분에서 복사 붙이기 해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좀 보면 이렇게 선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돼 있죠? 그래서 선이랑 배경색이 잘 들어갔어요. 자, 다음에는 이젠 가운데 정렬인데 좌측, 우측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가운데 정렬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고 좌우측 여백이 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영역 자체를 가운데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만드는 것을 제가 div로 감싼 거예요. 그래서 이 div 안에 왼쪽에 이미지 넣을 거고 오른쪽에 이미지 넣을 거예요. 그 이미지는 제가 이미 캡처해 놓은 이미지가 있어요. 준비한 이미지가.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우선 이전 이미지와 다음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이미지를 자를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홈 모양, 이 홈 모양 이미지를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이 둥근 거를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PSD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약에 PSD가 있으면 이 배경 이미지와 이 동그란 이미지와 집 모양을 같이 묶어서 PNG로 자를 수 있지만 현재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 배경색도 문제가 같이 묻어나거든요. 자르게 되면.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이미지를 저렇게 잘랐어요. 그럼 저 부분을 저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배경 이미지로 넣는 것이 아니라 이 div 이전 단계에서 이미지를 요소를 하나 만들어내요. 그래서 비포 요소로 해서 콘텐트 하나 만들고 이 안에다가 이미지를 넣을 거예요. 백그라운드 URL 해서 이미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반복하지 않아야겠죠. 자, 이 상태 이전 이미지 가져왔지만 배경 이미지이기 때문에 아직 브라우저에는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우선 가로 세로를 줘서 이미지 크기를 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세로는 현재 70픽셀이니까 35픽셀씩 나누면 되겠네요. 가로 35픽셀, 세로 35픽셀을 줍니다. 근데 비포의 컨텐츠, 애프터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가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럭을 줘서 인라인 요소를 보완을 시켜주고 가로 세로를 이렇게 넣어버려요. 이제 배경색을 주면 되겠죠. 배경색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색을 주고 백그라운드 컬러죠. 바로 뒤에 이어서 컬러를 주게 되면 어느 정도 형태가 나오는데 이미지가 너무 커요. 그리고 배경색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미지를 이미 크게 잘랐어요. 원래 이 캡처된 이미지 그대로. 하지만 우리가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넣을 때는 이미지가 예를 들어 현재 70픽셀 있죠? 70픽셀의 이미지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지의 반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반을 나눈 상태에서 값을 넣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크기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미지 크기를 알아야겠죠? 이 이미지 크기는 33픽셀이네요. 그러면 15픽셀로 하겠습니다. 17픽셀 해도 되네요. 17.5, 16.5 해서 이미지 사이즈는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15픽셀로 하겠습니다. 15픽셀에 오토라고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미지가 안 나타나죠? 여기 정렬도 한번 해줘야 돼요. 가운데 정렬로. 그래서 가운데로 오게 정렬을 해주게 되면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래시로 공식을 만들게 되면 어느 정도 값이 다 들어가 있는 경우에만 이 슬래시 구분을 해서 이 백그라운드 사이즈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경 넣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좌측 위에 이 부분에 제가 링크를 하나 넣어 놓을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이제 둥글게 만들면 되죠. 보더 레디우스 들어가면 돼요. 보더 레디우스를 높이만큼, 정사각형일 경우에 높이만큼 주면 동그라미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링크 안에 이문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돌아서 오른쪽 한번 넣어볼게요. 오른쪽 부분은 이 화살표예요. 화살표는 따로 애프터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배경 이미지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비포가 아니라 모의 배경 이미지로 URL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오른쪽 화살표였죠? 요 부분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 repeat 해주고요. 다시 no repeat 해주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만 가면 되죠. 라이트로 보면 되면 라이트 센터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게 합니다. 자, 이제 왼쪽 물려있고 오른쪽 물려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크기는 가운데에 오는 거잖아요. 이 가운데 오게 만들려면 가로 사이즈를 주고 가운데 정렬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로 사이즈는 바로 이 영역부터 화살표까지가 가로 사이즈겠죠. 그럼 크기가 470이네요. 그러면 가로 사이즈 470 나누기 2를 해야겠죠. 그래서 470 나누기 1은 235네요. 그러면 이 모어라는 아이는 가로 사이즈가 235가 되고 가운데 정렬 해야겠죠. 마진용토 넣어줍니다. 그러면 가운데 형태가 들어가게 되죠. 근데 모어가 아니었죠? 다시 넣을게요. 모어가 아니라 모어 안에 있는 div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약간 실수가 있는데 우선 가운데 정렬용이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요. 문제는 이미지가 좌우측의 끝으로 갔었던 이유는 이 이미지를 전체 배경에다 같이 줘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배경에 주는 것이 아니라 따로 줘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이 배경색은 유지되어야 하니까 백그라운드를 제외한 배경색만 두고 이 부분은 배경색이 필요 없고, 그리고 모어의 비포가 아니라 자식 div의 비포로 들어가야만 전부 다 가운데에서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부분도 이 가운데로 와야겠죠. 요 아이콘도 가운데로 오게 되려면 우선은 블럭이 아니라 포지션으로 줘야 되겠대요. 포지션으로 해서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div가 렐러티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렐러티브가 돼서 만들어주고 비포가 앱솔루트로 해야 되면 자동으로 디스플레이 블럭이 되거든요. 그래서 앱솔루트만 넣어주고 디스플레이 블럭이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레프트 0이 되면 요 사각형 왼쪽에 붙어 있을 테고 탑에 50% 또는 탑에 50%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트랜스폼에서 트랜지션을 Y축으로만 마이너스 50%를 넣어주면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 되죠.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정렬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아래로 여백이 있는데 그냥 이쪽 div 안쪽에 여백 주면 될 것 같아요. 위로 25픽셀, 밑에도 똑같겠죠. 25픽셀 일하셔도 되고 아니면 높이 주고 뭐 위아래 여백 줘도 되고 그냥 여백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픽셀이니까 반을 나누면 12.5죠. 그러면 div에 패딩을 12.5픽셀 위아래로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위아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글씨 잘리게 되죠. 글씨 잘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로 사이즈 이만큼 jes지만 이 글씨가 더 들어가거나 덜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왼쪽에 여백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왼쪽 여백을 88픽셀이니까 44픽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패딩을 밑에 12.5픽셀 주고 44픽셀 주게 되면 왼쪽으로 다 몰린 형태가 나오겠죠. 그리고 텍스트 좀 정리해주면 끝날 것 같아요. 자, 텍스트는 우선은 임의로 재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마켓 툴로 재고 지금 24픽셀 12픽셀 넣어주게 되고 좀 굵네요. 굵은 폰트고 그리고 색상 보겠습니다. 000이네요. 검은색. 자, 위에 텍스트, 밑에 텍스트 다르죠? 따로따로 잡아주려면 우리가 디자인을 좀 묶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팬으로 좀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만 묶어줄게요. 위에 부분만. 네이버 메인. 카페 추가하기까지. 여기까지네요. 이 부분은 필요 없고, 이쪽은 스팬으로 묶어주고, 이 부분은 자동으로 떨어지게 만들게요. 12픽셀의 검정색이었죠? 그러면 div 안에 있는 스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폰트 웨이트 볼드 해주고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2픽셀에 컬러는 000 넣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고 스팬은 밑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은 밑으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블럭을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밑으로 떨어뜨게 만들어요. 자, 밑에 있는 텍스트 하기 전에 요 카페라는 텍스트의 색상이 또 다르게 있죠. 스포이드 찍어서 이 색상을 따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인라인은 인라인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EM 요소로 한번 넣어줄게요. 색상을 다시 가져오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스팬 안에 EM 요소가 있을 때 컬러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죠. 자, 밑에 있는 텍스트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글씨 크기는 자, 이미류 재는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10픽셀이네요. 10픽셀로 하고 그리고 텍스트 컬러 추출을 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거는 div이기 때문에 바로 div에 넣으시면 돼요. 10픽셀에 컬러 넣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포에 넣었네요. 제가 비포에 넣는 것이 아니라 div에 넣어야죠. 그래서 10픽셀 넣어주면 이렇게 작아지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바일 보드 꺼보게 되면 여기 다 클릭할 수 있죠. 전부 다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자, 다음에 좀 넘어가 볼까요? 자, 내 가입 카페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입 카페 쪽은 좌우측에 여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요 좌우측에 요 여백은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로 사이즈 픽셀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모바일 사이즈는 크기가 다 달라요. 가로 모드, 세로 모드 있을 뿐만 아니라 타블렛도 있고 폰마다 크기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해상도가 그래서 100% 꽉 채워야 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측 여백을 주고 얘는 가로 사이즈 100%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선은 전체 감싼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HTML 보면 로그인 후 눌러보세요. 로그인 까지고 여기죠. 로그인 버튼까지죠. 그리고 요 세 개를 합쳐주면 될 것 같네요. div로 하나 합쳐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클래스 하나 줄게요. 그래서 my 카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my 카페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하나 작업해보죠. 자, 메인 클래스 안에 있는 my 카페라는 클래스 안을 작업을 할 텐데요. 우선은 여백부터 한번 볼까요? 위아래 떨어진 여백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서 52픽셀을 나누면 26이네요. 그리고 좌우측은 25, 12.5, 26에 12.5 주면 되겠네요. 패딩을 26에 12.5 픽셀을 줍니다. 밑에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내 가입 카페, 그래서 이거를 누를 수도 있죠.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링크를 걸어 놔야 돼요. HTML에 링크 걸려 있죠. H2 바로 잡습니다. H2에 A를 잡고요. 디스플레이 블럭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지금 텍스트 좀 디자인 볼까요? 텍스트를 보면 좀 볼드하죠? 굵은 글씨를 줘야 되고 15픽셀에 굵은 글씨 그리고 000이네요. 15, 000 폰트 사이즈 15픽셀에 컬러는 000이고 폰트 웨이트는 골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밑에 선 있어요. 선인데 좀 여백도 있죠. 10픽셀의 여백이 있고요. 밑으로 선이 1픽셀로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더를 우선 폰트 밑으로 여백부터 들어가죠. 패딩 10픽셀 그리고 밑으로 보더 들어갑니다. 밑으로 선을 이렇게 줘요. 내 가입 카페 옆에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미 잘라놓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A 요소 뒤에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URL 그래서 들어가면 오른쪽 화살표 여기 있죠? 반복하지 않음. 그래서 리핏 해주고요. 라이트 한번 해볼게요. 넣어주게 되면 자, 맨 오른쪽으로 붙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글씨 옆에 붙어야 돼요. 글씨 옆에 붙는다는 건 이렇다고 img 요소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A 요소 뒤에다가 가상의 요소를 만들어야 돼요. 바로 애프터를 만들어서 컨텐트로 가상의 요소를 하나 만들고 뒤에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굳이 뭐 또 요소 스팬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가져가서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미지 크기를 봐야겠죠? 이 이미지 크기가 요만 15에 25네요. 15에 25면 나눠야죠. 또 15에 7.5에 12.5 7.5에 12.5
7.5에 12.5. 자, 소수점 계속 떨어지죠? 이 이유가 홀수로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캡처를 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디자인을 하시거나 디자인 파일 받으실 때에는 반드시 짝수로 받으시는 게 좀 편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홀수로 받게 되면 계속 나누기 하면서 계산기 계속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짝수로 하게 되면 우리가 계산하기도 되게 편하기 때문에 소수점도 없어지고, 물론 소수점으로 인해서 화면이 좀 틀어지거나 막 이런 느낌은 없지만 조금 약간 찝찝하죠? 그냥 기분 탓?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가로 세로 주고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안 들어가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하면 밑으로 떨어집니다. 인라인 블록 해야지 옆으로 글씨 옆에 붙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100%의 오토로 하면 되겠죠. 100%라는 건 가로 사이즈 꽉 찬다는 얘기예요. 세로 오토는 가로 사이즈 크기만큼 세로를 비례해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딱 맞춰서 나왔어요. 자, 여백 주면 되겠죠. 14픽셀, 7픽셀 떨어진 거네요. 나누기 2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녀석 옆에다가 줄게요. 마진을 줘야겠죠. 왜냐하면 패딩을 주면 가로 사이즈 영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이미지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반드시 마진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자, 다음은 이제 이 부분이네요. 이제 가운데 정렬하고 버튼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위에 여백을 우리가 줬었죠. 이 여백 준 것까지 생각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까지 이렇게 들어간 건 아니고 바로 여기부터 들어가죠. 그래서 가이드를 넣어 놓고요. 자, 이 부분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여백을 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바깥쪽 여백이 여기랑 같다 라는 정의를 내렸고, 만약에 따로 가이드선이 없으면 우리가 임의로 정의를 내려야 돼요. 뭐든지 균등하게 균형 있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에 여백이 100이면 밑에도 100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세로 가로 가운데 정렬이죠. 세로 가로 가운데 정렬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이번에 링크 하나 넣어 드릴 테니까 이 부분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저는 하나 쓰겠습니다. 우선 세로 가로 해주려면 이 DI부터 잡아야겠죠. 요 div 잡고 나서 디스플레이 테이블로 만들어 볼게요. 디스플레이 테이블이 필요하면 안에 또 div가 또 필요합니다. 테이블 셀, 즉 테이블 요소와 td 요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모든 div가 아니라 자식의 div를 테이블로 만들어야 되고, 그 자식의 div를 또다시 설정을 해야만 가운데로 모든 게 다 영향이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정렬을 해줍니다. 텍스처 라인 센터, 그리고 버티컬 라인 미들을 해줘야지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이 돼요. 자, 한번 크기도 한번 볼게요. 디스플레이 테이블 해서 가로 100%, 가로 사이즈가 없습니다. 처음에 테이블은 가로 100%를 넣어주시면 가로 되고요. 세로 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세로 크기죠. 323을 나누면 161.5네요. 그럼 높이가 161.5 픽셀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세로 가운데 정렬, 가로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 로그인 카페를 둘러보세요. 그리고 떨어져 있죠. 그럼 이 녀석을 한번 감싸줄게요. 스펜으로 한번 감싸줄까요? 스펜으로 감싸주고 로그인 후 엔터 쳐있죠. 그럼 BR 쳐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주고, 스펜일 경우에 div 안에 스펜일 경우에는 글씨 크기만 보면 되겠네요. 글씨 크기를 우선 잽니다. 12픽셀. 텍스트 컬러는 가장 진한 부분 12의 진한 부분, 폰트 사이즈 12의 진한 부분을 넣어놓습니다. 자, 내려갔죠. 그 다음에 로그인 버튼이 옆으로 붙은 이유는 스펜은 인라인 요소예요. 그러면 떨어지게 하려면 블록 요소로 바꿔주면 되죠. 떨어지겠죠. 자, 다음에는 밑에 여백, 이만큼 여백이 있죠. 40픽셀 나누기 2 하니까 20픽셀 떨어뜨리기 위해서 20픽셀 넣어줍니다. 자, 로그인 버튼만 이제 만들면 되네요. 가로 세로 주고 가운데 정렬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290에 75, 290에 75의 배경색, 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하셔도 되고 블록 하셔도 되고 상관없을 것 같아요. 배경색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 있을 테고 컬러 있겠죠. 줄 간격을 해야만 세로 가운데 정리가 될 거고 텍스트 라인 센터를 해야만 세로 가운데 정리가 될 거예요.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까먹었네요. 290에 75 여기서 290에 75 넣어 놓습니다. 나누기 해야겠죠? 145 37.5네요. 자, 높이만큼 줄 간격을 해줘야만 세로 가운데 정렬이 되고 폰트 사이즈와 12 흰색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버튼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바일 사이트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모바일을 작업할 때도 무조건 100% 차게 만든다라고 레이아웃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작업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버튼 같은 경우는 제가 임의로 크기를 지정한 경우도 있지만 간혹 버튼 같은 경우는 가변형도 있고 다양한 크기들을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버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버튼 간단하게 그냥 고정형 버튼 하나 만들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X축 그리고 Y축 가운데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카드 섹션 링크 하나 걸어 드렸잖아요. 그곳을 보시면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네이버 카페 메인 페이지 본문 영역인데 좀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반 정도만 해봤고요. 다음 시간은 나머지 반 그리고 푸터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